네, 반갑습니다. 쉽게 따라하는 인터넷 영어, 인터넷 잉글리시의 된장 영어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어떤 것이 더 위험한지 이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What is worse, vaping or smoking?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프레이저 유니버시티에서 무상으로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주위 분들로부터 좀 질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너무 길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말이 너무 느리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글씨를 쓰는데 무슨 글 쓰는지 못 알아보겠다. 이런 질타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은 글씨와 짧게 만드는 것인 것 같아서 일단은 5분에서 10분 사이에 좀 짧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도 좀 천천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레저 유니버시티의 동영상을 일단 먼저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시청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cigarettes do contain nicotine, an addictive drug. However, there's little evidence that nicotine alone is bad for you, making it similar to, say, caffeine, a drug used every day by millions of people. Brad Rodew, an oral cancer specialist at the University of Louisville, put it this way. I love coffee, and I'm sure I could get caffeine if I smoked my coffee beans. But I would be paying a much different price in overall health if I did. In other words, when it comes to addictive substances like caffeine or nicotine, it isn't the addictive substance that's harmful, it's how it's delivered. As South African psychiatrist Mike Russell said about cigarettes, people smoke for the nicotine, but they die from the tar. And again, there's no tar in e-cigarettes. 네, 여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따가 다시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영국의 그 보건 당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95% 정도 덜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저희 이제 본문 내용이 본격적으로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에 대한 비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분과 뭐 내용들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내용도 좀 봅시다. E-cigarettes do contain nicotine, an addictive drug. However, there is little evidence that nicotine alone is bad for you, making it similar to, say, caffeine, a drug used every day by millions of people.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것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 할 때 제가 hundreds of, thousands of, millions of 이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또 많은, 수많은 사람들, 굳이 이것을 수백만 명이라고 하지 않더라도요.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전자담배는 이제 중독성 약물인 니코틴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니코틴만으로는 건강에 해롭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있긴 있지만 거의 없다. 그래서 little evidence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약, 그것이 이제 카페인이죠. 그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해야 될 이제 보케블러리와 백그라운드를 보면 일단 addictive drug,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는 약 이렇게 표현이 나왔고요. addict라는 동사, 이것은 사람으로 쓰이면 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 그러면 우리가 드럭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드럭이라는 것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마약도 드럭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럭이라고 하면 좀 조심해서 써야 되고 다른 말로 이제 약이 있죠. 그러니까 메디슨이나 파마시도 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걸 좀 비교를 해볼 거고요. 카페인에 대해서 이제 좀 나와 있죠. 카페인은
이것은 이제 그 니코틴과 같은 그 화학 그 카테고리로 분류가 된다 그래요. 제가 이제 화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딕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먼저 해볼까요? 네, 여기 이제 어딕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동사로 쓰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콜라에 중독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타동사예요. 타동사라는 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쓴다면 coke 깨끗하게 쓸게요. 제가 cok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조금 안 어울리는 표현이긴 하지만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to 뭐 이렇게 중독성이 있는 그 뭐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쓰진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수동태로 써서 I'm addicted to cok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표현은 이거예요. 그래서 be addicted to라는 것을 알아둬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르게 또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addict라는 것은 사람도 가능합니다. 사람일 경우엔 그때 명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I am coke addicted. 이게 좀 지저분하네. 조금 좀 cok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콜라 중독자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쁘게 쓰겠습니다. 제가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콜라 중독자죠? 사람이죠. 그죠? 그 말은 나는 콜라에 중독됐어 라는 말과 같죠. 그러니까 I'm addicted to coke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영어적으로 계속 쓰자면 I'm a coke addict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자면요. addict는 아까 이제 타동사라고 했잖아요. 동사일 때. 명사일 때는 이제 그 중독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형용사로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중독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약으로도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가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화학적, 의학적 그런 분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이제 이걸 봅시다. I am coke addict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것을 coke i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coke is addictive. 여기 형용사 요걸 쓴 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쵸?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를 가지고 여기 가지고 오면 I am addicted to coke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동사, 명사, 형용사에 따라서 문장을 자유롭게 뜻은 다 같겠죠. 요것은 조금 약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동소이하지만 같은 문장입니다. 같은 뜻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캐블러리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예문을 가지고 자꾸 바꿔보면서 문장을 이렇게 익히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영어적인 로직이 있는데 영어적인 로직이 발달하게 되고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몸에
그 입으로만 하거나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는 특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딕트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드럭이 있었죠. 그래서 이 드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약국 그러죠. 약국. 그러면 이렇게 한국에도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이 드럭스토어 이렇게 씁니다. 이걸 띄기도 하고 붙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 이건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띌 수도 있고요. 붙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쓸까요? pharmacy예요. pharmacy. 이것을 한 단어로. 그렇죠? 그래서 드럭스토어는 pharmacy다. 근데 이거 둘 다 쓴다. 이렇게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 드럭이라는 것은 사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요즘은 좋은 의미보다는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마약에 쓰입니다. 그래서 코케인인가요? 아이고 제가 스페링을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우리말로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COC 제가 마약을 잘 몰라서 그런가 봐요. 왜 갑자기 먹통 현상이 왔어요? 코케인이라고 그냥 우리말로 쓸게요. 자, 코케인이라는 말이나 마약이라는 드럭이라는 말이나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것인데 마약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중독성을 일으키면서도 몸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들고 정신을 창란하게 만들고 정신병에 이르게 하는 것은 다 마약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헤로인 같은 거는 그 마약의 한 종류죠. 헤로인, 뭐 코케인, 뭐 아편이라고 하는 오피움이라고 그러죠. 오피움 이런 것들은 다 마약의 한 종류예요. 자, 그런데 마약을 좀 보면 요 트래픽이라는 말은 아시죠? 그래서 근데 이 드럭 트래픽이라 그러면 이게 트래픽이 우리가 보면 이제 교통이죠. 예를 들어서 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오고 가는 이게 트래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에서도 통신 양이 많다, 뭐 5G다, 뭐 4G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다 이 트래픽을 얘기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인포메이션, 디지털라이즈 된 인포메이션을 얼마나 많이 보내고 하는 그런 건데 이 드럭 트래픽 그러면 뭐냐 하면 이게 마약 거래예요. 마약 거래를 드럭 트래픽이라 그래요. 또는 드럭 트래피킹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드럭 트래픽이라 그래도 맞고요. 드럭 트래피킹이라 그래도 둘 다 마약 거래예요. 마약은 그리고 대부분 몰래 들여오죠. 그래서 대부분이 스머글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 밀수죠. 이걸 대놓고 들여오면은 세관에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드럭은 스머글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말들이니까 같이 알아두면 좋고요. 이 트래피킹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말입니다. 안 좋은 말에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신매매 있잖아요. 인신매매. 사람을 여기다가 앞에 사람을 쓰면 이건 인신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말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피킹이라는 것은 그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럭과 관련돼서 또 약이 있죠. 메디슨이 있습니다. 메디슨. 그쵸? 이 메디슨이 좀 중요한데 여기 본문에는 메디슨은 안 나와 있지만 저는 메디슨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깨끗하게 쓰라 그래서 네 이렇게 썼습니다. 메디슨인데요. 이것은 약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위장이 안 좋거나 신장이 안 좋아서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비동사를 쓰고 on을 씁니다. on을 쓰고 be on medicine 그러면 그분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he is on medicine 그러면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medicine은 이것과
약과도 같이 봅니다. 메디케이션도 메디슨으로 봐요. 이것은 사실은 그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약을 하는 겁니다. 투약을 하는 거지만 약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메디케이션이 메디슨으로 같이 쓰일 수도 있는데 메디케이션은 메디슨하고 조금 다르게 쓰입니다. 이것은 투약이에요. 투약.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on medication 이러면 현재 어떤 질병이 있어서 그분은 계속 투약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보면 약물 치료를 하잖아요. 우리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he is 이게 수동태로 medicated라고 쓸 수도 있어요. 투약을 받는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edicine, medication 그리고 이제 drug, pharmacy 이것도 다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페인은 뒤에도 좀 나오는데 카페인은 뭐죠? 아까 이제 니코틴하고 좀 같은 계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그 인간의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이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대사를 빨리빨리 움직이게 하는 그 자극을 하는 역할을 좀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과다하게 투여가 되거나 이게 몸 안에 들어오면은 중독 현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의 그 신경계통을 자극하거나 망가뜨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카페인을 언급한 것은 이거 카페인은 어디에 많죠? 커피에 많죠. 그런데 카페인과 니코틴은 거의 같은 계열이란 말이죠. 그래서 화학 성분으로는 아마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알칼로이드라는 화학 그 카테고리로 분류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니코틴이나 카페인이나 같은 계열인 거예요. 그런데 카페인은 커피에 있는 것이고 니코틴은 담배에 있죠. 그런데 커피를 계속 마신다고 해서 암에 걸리진 않지만 그 타르에 있는 그 니코틴을 계속 섭취하다가 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그런 경우라서 담배를 피는 것이 안 좋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같은 종류지만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좀 들어보면 Brad Rowe, an oral cancer specialist at the University of Roosevelt, put it this way: I love coffee, and I'm sure I could get caffeine if I smoked my coffee beans, but I would be paying a much different price in overall health if I did.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대학을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리스닝을 하게 되나 그러면 어느 대학의 무슨 전문가구나 정도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고유 명사도 사실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남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굉장히 길기도 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가 있는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오럴 캔서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단어 정도. 오럴이라는 것은 이제 구강이죠. 입에 관련된 것이고 캔서는 암이죠. 스페셜리스트니까 이제 전문가라는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 원두를 연기를 마시면 카페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측면으로 내가 건강이 나빠지는 거에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치른다 할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price, 그러니까 pay 또는 price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도 price라는 걸 썼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강의를 했냐면 커피 할 때 생두와 원두의 차이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substantial change,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화, 실질적인라는 말하면서 substantial을 설명할 때 커피 빈을 소개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원두는 이제 생두를 볶으면 원두가 된다고 했죠. 로스팅을 하면. 그래서 그것을 연기를 맡으면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럴이라는 것은 이제 입에 관련된 거죠. 구강이라는 것. 캔서는 전에도 설명했습니다. 제가 계자리라고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암입니다. Put it this way는 참 많이 쓰이는데 이것은 뭐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많이 해요. 이걸 좀 더 해볼까요? 요 말이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요 말 자체가 아예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문장 가운데 이렇게 쉼표 사이에서 이렇게 삽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뭐 say 또는 뭐 let's say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Let me put it this way 또는 put it this way, say 말하자면 let's say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커피빈은 제가 언급을 했고요. overall health, 뭐 건강 전반전,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 어느 몸의 일부분이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을 좀 볼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in other words, when it comes to addictive substances like caffeine or nicotine, it isn't the addictive substance that is harmful. It's how it delivered, as the South African psychiatrist Mike Russell said about cigarettes. People smoke for the nicotine, but they die from the tar.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이나 니코틴 같은 중독성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해로운 것은 중독성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중독성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달 방법에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화학 물질 계통에 있는 니코틴과 카페인인데 커피를 막 마셨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그렇진 않죠. 그것이 그러니까 암을 일으켜서 죽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전달 방법에 의해서 다르게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이 남아프리카의 정신과 의사인 마이크 러셀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것이 니코틴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만 타르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니코틴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타르 때문에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타르는 제가 원유를 수입해서 뭐 경유, 등유, 휘발유 등등을 정유한 다음에 남은 찌꺼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당연히 안 좋겠죠. 몸에 건강에 안 좋겠죠. 그래서 결국 죽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타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캐블러리 좀 볼까요? In other words는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나는 콜라 중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나 나는 그러니까 I'm addicted to coke 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in other words 그러면 I am a coke addic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사이키아트리스트는 정신과라는 겁니다. 다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분 알듯 사망하는 거죠. 죽는 건데 이걸 좀 해볼까요? 사이키아트리스트로 요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요 말이 들어가면 요게 정신에 관련된 거예요. 정신.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 정신질환,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사이코시스 또는 이것도 이렇게 사이코패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이렇게 이거 혼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깨끗하게 다시 쓸게요. 사이코 이 말이 이제 정신과 관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신병 그러면 사이코시스 또는
psychopathy 또는 mental illness, 병이죠. 병, mental illness 또는 mental disorder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발음이 어려운데 이게 PH예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발음하는데요. 이것도 다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병 종류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psychosis, psychopathy, mental illness, mental disorder, schizophrenia.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어렵죠, 발음이. 그리고 이제 그 원래 그 의학 명칭이 좀 어려워요. 라틴어도 있고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정신질환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색무취한 중립적 표현의 mental illness나 mental disorder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포큰 잉글리시에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지금 이거 또 시간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인데 치매를 뭐라 그럴까요? 치매를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요거는 대문자로 써야 돼요.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냥 요거는 생략해도 돼요. 대신 알츠하이머스까지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치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노인성 치매일 때 알츠하이머라 그러고 일반적으로는 디멘시아라고 합니다. 암네이시아도 있어요. 비슷한데 요거는 기억 상실증이에요. 건망증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암네이시아라고. 그렇죠? 네, 그 정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너무 오래 했나요? 제가 또 이렇게 빠져들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사이키아트리스트,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가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다이, 이거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좀 이걸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게 참 많이 논란이 있죠. die from, die of 이래서 이럴 때는 직접적인 사인, 이거는 간접적인 사인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he died from accident, 여기도 똑같이 accident를 써주는 거예요. he died from accident, he died from accident. 정확하게 이렇게 카라고 해볼까요? 카 이렇게. 그쵸. 둘 다 자동차 사고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이건 제 의견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를 좀 구분하기 어렵다는 주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냐면, 이거는 이제 간접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로 인해서 이게 바로 죽은 게,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장기가 손상되거나 어디를 다쳐가지고 그렇게 죽었을 때 이걸 die from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ie of car accident 이렇게 쓰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사한 겁니다. 즉사. 그 직접적인 사인이 돼서 그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때 die of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 주장은 아니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구글이나 이렇게 글들을 많이 읽어보면
이 경계가 참 모호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다라고만 좀 알아두고 여기서는 die from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간접적인 사인이 되나? 뭐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and again there is no tar in e-cigarette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클래식 담배는 타르가 있지만 전자담배는 타르가 없으니 영국의 보건당국이 얘기한 것처럼 95% 이상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자담배가 일반적으로 사망을 이르게 하는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큰 원인은 타르 때문인데 니코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타르 때문에 직접적인 사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전자담배에는 타르가 없으니 상대적으로 일반 담배보다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파트 2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